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법률사무소 원빛의 이번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지쳐있는 상태로 오십니다. 빚은 쌓여있는데 매달 이자만 내다 보니 원금은 줄지도 않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주변에서 누군가는 회생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파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회생과 파산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회생이 맞는 사람인지 파산이 맞는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은 다 날아가는 거고 회생은 좀 남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벌어서 갚느냐 아니면 지금 가진 재산으로 한 번에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느냐입니다. 회생은 매월 일정한 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파산은 다릅니다. 매달 빚을 갚아나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진 재산으로 최대한 변제하고 나면 법원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몇 년씩 매달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실제로 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실상 거의 갚지 않고 면책까지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 이것만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그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저 생계비는 부양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인 가구는 약 154만 원, 2인 가구는 약 252만 원, 3인 가구는 약 322만 원, 4인 가구는 약 390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소득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 한도 요건이 있어서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은 소득이 아예 없거나 최저 생계비보다 적게 버는 경우에 가능하고 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파산이라고 해서 소득이 아예 없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남는 경우라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처럼 불가피한 고정지출이 커서 공제하고 나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라면 파산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유무만으로 딱 잘라 판단하는 건 위험하고 본인의 개별 상황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채무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파산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은 빚이 왜 생겼는지를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도박이든 사기 피해든 과소비든 돌려막기든 회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갚겠다고 하는 사람을 법원이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서 얼마를 갚을지 총 변제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것은 법원과 조율해가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지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파산은 전혀 다릅니다. 안 갚겠다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빚이 왜 생겼는지를 아주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행위, 재산 은닉 같은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무 발생 경위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파산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된 채무가 세금인 경우에는 파산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회생은 체납세금도 변제계획 안에 포함시켜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회생을 통해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큰 차이점 중 하나로는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도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의 경우에는 최근 실무준칙 개정으로 회생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파산의 경우에도 배우자 재산을 보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산은 여전히 배우자 재산이 반영됩니다.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이 많은 경우 그 절반이 채무자 재산으로 포함되면서 빚보다 재산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파산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서 파산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회생과 파산의 핵심 차이점들을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소득이 있고 3년을 꾸준히 갚아나갈 능력이 있다면 회생, 갚아나갈 여력이 없다면 파산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유무만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채무 발생 경위, 배우자 재산 여부, 부양 가족 수, 고정 지출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회생과 파산 두 제도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인 기회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사무실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일상에 다시 봄빛을 드리고픈 변호사 이범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